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그 리스트박스를 이용해서 성격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변경 기능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개발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정의해서 출력하는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스트박스 원래 기술에 보면 오너드로우라고 해서 사용자가 그리기를 직접 재정의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기술을 이즈윈 30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추가했을 때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죠. 색상도 다 똑같고 뭐 크기는 우리가 그 퍼센트 S프린트F로 맞춰놨잖아요. 그런 거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좀 더 추가한가. 그래서 뭐 이름이나 학번은 좀 다른 색깔로 하고 국영수 다른 색깔로 하고 뭐 총점이나 평균 뭐 다른 색깔로 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 더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글꼴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위치 이동 같은 걸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을 더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그 재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료구조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료구조 확장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어요.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오노드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오노드로라고 해서 사용자 재정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재정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사용자 정의를 하려면 리스트박스가 요 항목 한 개 있잖아요. 이게 추가를 하면 요 항목 한 개를 요 한 개 그릴 때마다 함수를 하나씩 호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재정의 함수를 내가 하나 만들면 그 함수가 요 한 개 항목을 그리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박스에 지금 항목이 지금 두 개 추가되어 있죠. 두 개 추가됐으면 내가 어떤 함수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서 등록하면 그 함수가 두 번 호출됩니다. 그리기가 필요할 때 지금처럼 또 하나 더 생성해서 이렇게 들어있으면 제가 추가하는 함수가 세 번 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디다 추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식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민 32 카페에다가 여기 이지민 32 API 도움말 있죠. 여기다가 오노드로우를 쓸 때 좀 편하게 쓰시라고 항목을 방금 추가를 해놨어요. 오노드로우라는 기술을 쓰기 위해서 각 항목을 원하는 대로 그리고 싶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러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함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함수를 넣고 이제 리스트 박스 만들 때 우리 id 부여하잖아요. id 뒤쪽에다가 이 추가한 함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 함수가 그 리스트 박스의 항목의 수만큼 반복해 소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기는 단 한 개의 항목을 그리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이 여러 개 있으면 저 함수가 그 항목의 수만큼 반복해서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하셔서 가져가서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뭐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성적이 아니죠. 아이고 이거 주소를 내가 안 바꿨네요. 예. 이 함수는 리스트 박스에 추가된 항목 그쵸. 예. 리스트 박스의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예,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넘어오는 값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몇 번째,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의 각 항목의 인덱스, 그러니까 내가 뭐 3개가 들어있, 3개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면 0, 1, 2 그 값이 여기 들어오고요. 요거는 이제 리스트 박스에 그 추가된 그 항목의 그 글자 쓰 문자열 있죠. 그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는 문자열이 길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문자열과 함께 저장된 4바이트 크기 메모리 주소 있죠. 그 주소가 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SSD라는 이 구조체의 주소가 일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A is select는 3개 중에 선택된 항목이 있을 수 있죠. 그 선택된 항목인 자기가 이제 3번 호출되는데 자기가 선택된 항목이라면 여기 1이 됩니다. 1이면 이제 자기가 선택된 항목이라는 뜻인 거고요. 0이면 선택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출력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렉트는 각 항목을 그릴 때의 영역입니다.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항목이 그래 김도현이라고 되는 이 사람의 정보가 출력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게 좀 출력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인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건 이제 시스템에서 나한테 호출되는 거니까 리스트박스가 호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어떤 뜻이냐면 너 지금 리스트박스가 갱신이 필요해서 특정 항목이 새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게 김도현이라고 되는 이 부분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이 인덱스는 지금 보면 이게 맨위에 0, 1, 2니까 2번이겠죠. 그럼 여기에는 2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2번 항목 그려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API 스타일에는 여기 적혀 있는 김도현 2301056502417056670 요 문자열이 있죠. 우리가 구성했던 이 문자열이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SRN에는 이 문자열이 길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SSD 타입으로 그 정보가 여기 주소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is select는 지금 선택이 2번에 선택이 안 돼 있죠. 3, 4번에 지금 여기 4번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선택이 안 됐으니까 0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 렉트에는 어떤 게 들어오냐면 여기 잡혀 있죠. 여기 콤마 여기니까 요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 요 값이 사각형으로 돼서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개 항목마다 이 값들이 다 바뀌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내가 쓰고 싶다면 이 함수를 이제 어디다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리스트 박스 마지막 인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유저 아이템이 아니겠죠? 우리는 draw score 아이템으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바꾸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뀌었죠. 여기서 뭐 화면은 잘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인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내용도 없고 그냥 흰색으로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리기를 새로 하겠다고 등록해 놓고 드로스코어 아이템을 지금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안 적어 놓으니까 얘가 기존에 자기가 그리기 하던 것을 버리고 제가 새롭게 그리겠다고 한 이 드로스코어 아이템을 호출했는데 드로스코어 아이템에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흰색 사각형이 계속 그려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잘못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코드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 베이스에다 그려줘요. 왜냐면 선택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사각형을 아까 보시면 여기 제가 보면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려주는데 선택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 사각형을 그려서 그 위에 숫자, 그러니까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출력하면 되고요. 선택되었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하늘색으로 밝게, 그죠? 요렇게 해주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한 것이 이제 표시가 나겠죠. 그러니까 선택됐다 안 됐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세 개 중에서 누가 선택됐는지 딱 모양만 봐도 알잖아요. 요 57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출력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뭘 하냐면 저 여기다 정리해 놨어요. 편하게 쓰시라고. 저 가져가서 한번 볼게요. 직접 쳐도 되는데 이왕 봤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선택되었을 때는 1이고 선택이 안 됐을 때는 0이라는 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되어 있다면 펜 오브젝트를 셀렉트 펜이 이제 선 색깔 하는 거죠. 좀 밝은 하늘색을 선택하게 했고요. 만약에 선택이 안 된 상황이다. 그럼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 그러면 하늘색이긴 한데 좀 어두운 하늘색이 출력되도록 했는데 이제 이게 어두운 하늘색이라고 보다는 우리 리스트박스 배경하고 똑같이 잡아놨어요. 리스트박스 배경색입니다. 이게. 그리고 브러쉬도 이걸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깔이냐면 지금 이 색깔이 보니까 어두운 색깔 어느 하늘이 아니라 지금 요 색깔 요 색이죠. 요 색. 요 색을 지금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 7 있는데 보면 뭐 사각형이 있다는 걸 못 느끼죠. 왜 그러냐면 배경색하고 동일한 채우기 색상을 쓰고 배경색과 동일한 선색깔을 썼기 때문에 그냥
배경사와 똑같은 색깔의 사각형이 그려져서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각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되었을 때는 하늘색 사각형을 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배경색과 동일한 사각형을 선색을 이제 사용하고, 채우기도 배경색과 동일한 색상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배경색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 위치에다 사각형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레프트 탑, 라이트 버튼 이렇게 하면 사각형을 그리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해놓고 보면 아까 흰색으로 다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아직 값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값은 안 나와도 사각형은 그려질 겁니다. 지금 보면 안에 내용은 출력이 안 됐죠. 근데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내용을 다 가지고 있죠.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는 지금 없잖아요. 사각형 그리는 코드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했을 때 셀렉트된 A is select인 것만 사각형이 이렇게 표시되고 나머지는 표시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예, 이렇게 선택 표시는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이 이름,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렇게 쭉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현재 선택된 항목에 그 4바이트 주소가 넘어온다고 했죠. 숨겨진 4바이트 주소.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SSD 이 값이니까 요 값을 사용해야 되죠. 저 AP 데이터를. 그래서 AP 데이터. 그죠? 여기다가 SSD 데이터. 이렇게 해서 성적 원본 정보의 주소를 얻는다. 그죠? 타입만 바꾼 겁니다. 보이드 포인트 타입에서 우리가 쓸 게 SSD니까 SSD 포인터로 그냥 그거만 바꾸는 걸 하는 거죠.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출력해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학번, 그러니까 이름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텍스트 아웃 하고 0번 위치를 한 6 정도 잡을까요? 6 잡고 높이는 이제 AP렉트의 탑에 플러스 2한 위치에다가 %s %s 할 필요가 없군요. 그냥 바로 그 첫 값은 이름은 문자열이니까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네임은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력하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레프트.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지는 그 리스트 박스가 수평 방향으로만 그려지는 리스트 박스죠. 멀티 컬럼이 아니라 그냥 단일 항목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이 거의 0 들어옵니다.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적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0을 더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략하고 쓸게요. 지금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이게 적는 게 맞는데 어차피 이 값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그럼 이제 이름이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상태에서 이름을 출력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추가하면 딴 건 없는데 이렇게 박현준이라고 이름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글자가 더 커서 좀 깨지네요. 이거 리스트 박스 크기도 좀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셋 컨트롤 폰트는 이제 안 써도 돼요. 왜 안 써도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는 걸 직접 그릴 거니까 내가 글 꼴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컨트롤한테 줄 필요 없이 내가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고요. 요거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직접 쓸 거고 여기 지금 이제 리스트 박스의 set item height 22 리스트 박스 항목의 높이를 지정.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 한 개 항목이 있죠. 그 항목의 높이를 22로 지정하는 함수를 쓴 겁니다. 그 EP 컨트롤링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트롤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가 자기 스스로 그 아이템을 그리지 않고 개발자가 직접 그릴 거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한테
폰트 글꼴 뭐 써라라고 하는 건 지정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리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건 없애버렸고요. 그 대신 이제 높이는 20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좀 20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글꼴을 그럼 이제 아까 검은색 나고 하는 거 색상 지정도 안 돼 있고 글꼴 지정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글꼴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색상 지정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앞에다가 RGB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색깔을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200에 230 하늘색인데 아까 워터블루에 가깝게 그죠? 이렇게 할게요. 얘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이거 두 개 같으면 이제 하늘색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낮췄어요. 약간 워터블루 계열로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을 출력하는 거죠. 여기다가 글꼴도 하나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 해서 맑은 고딕 쓸게요. 우리가 맑은 고딕 쓰고 있으니까 맑은 고딕에 19 폰트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검은색에 글꼴이 더 커서 좀 이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은으로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제 좀 크기도 맞고 잘 맞죠? 이렇게 그죠? 자기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바로 그 뭐죠? 그 학번 갑자기 학번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학번 출력을 해야 됩니다. 학번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6이 아니라 한 68 정도로 밀고요.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정수값이니까 우리 %d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정수값으로 출력할 거고요. 이제 뭐 여기 몇 D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한 개씩 따로 출력하는 거니까 칸 맞추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넘 해서 학번 출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은 조금 바꿀게요. 색상은 약간 그냥 회색으로 출력할게요. 28에 28에 28 232 이렇게 할까요? 조금 파란색 살짝 돌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들어가죠. 색깔이 서로 다르죠. 아까는 우리가 한색으로 파란색 계열의 한색으로밖에 못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한번 출력해 볼게요. 위에 거 지금 안 맞는 거 무시하고 요거 다 한 다음에 맞출게요, 제가. 그 다음에 국영수 출력해야 되는데 국영수는 색깔을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뭐 같이 성적인데 그럼 여기다가 그냥 색깔을 밖에다 선언할 수도 있잖아요. set text color. 색상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함수 안에다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밖에다 그냥 이렇게 RGB 하고 색깔을 100점에 약간 녹색 계열로 출력할게요. 제가 예제를 만들 때 보니까 녹색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과목별 점수 출력에 사용할 색상 지정. 그죠? 색상을 따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자, 그럼 이게 국어가 68이면 160 그죠? 이렇게 하고 색깔은 위에 이미 지정했으니까 안 하고 여기다가 KOR 이렇게 지정할게요. 국어 성적 출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y좌표가 탑 플러스 2가 계속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다 더하기 하면 이것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int 탑 이렇게 변수하고 어차피 다 같은 값 쓸 건데 그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탑 원본 값을 바꿔도 되는데 이 값을 자체를 바꿔도 되는데 또 원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다음 보고 작업할게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쓸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60이니까 240만 갈게요. 200, 240. 200에 240 가고, 요거는 D자리 맞춤을 하는 게 나으니까 3D 줄게요. 그죠? 그 밑에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럼 ENG, S. 안 해도 사실 되는데. 중간 정렬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자, 국영수 들어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영수. 자, 볼까요? 자, 들어갔죠. 됐어. 요거만 약간 녹색 계열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까는 그냥 한 색으로만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사용자들이 봤을 때 좀 다르게 느끼죠. 한 색으로 쭉 돼 있는 것보다는. 하고 이제 총점이랑 평균도 한번 값을 이제 넣어볼게요. 총점이랑 평균 또 다른 색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약간 너무 색깔 많이 쓰면 사실 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색을 최대한 적게 쓰라고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린 예제니까, 그죠? 우린 예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228 이렇게 하면 약간 노란색 계열로 나올 겁니다. 그죠? 228, 228, 100 예, 약간 노란색 계열이겠죠? 여기다가 총점과 평균 값, 평균 출력에 사용할 색상 지정. 한글이 안 써지죠? 자, 그리고 얘는 좀 일반 점수하고 좀 떨어뜨리는 40에 좀 떨어뜨릴게요. 아닌가? 예, 조금 떨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떨어뜨려서 300 이렇게 줄게요. 조금 더 떨어뜨려 주고요. 여기에는 코리아가 아니라 토탈 그죠? 얘는 3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3대 할게요. 총점. 이게 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앞쪽 말고 뒤쪽 맞춤하려고 하는 거니까 있는 게 낫겠네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0이 아니라 350. 총점 말고 이제 평균 나와야 되니까 평균은 이제 우리가 6.2D 하기로 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 6.2D 하셨고요. 6.2D, 6.2F 하고 여기다 에버리지. 이렇게 하면 평균 출력. 총점하고 평균 출력까지 이렇게 다 맞췄습니다. 그럼 얘는 약간 살짝 노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뭔가 좀 이제 뭔가 좀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더 프로그램 조금 더 신경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작업해도. 예. 그런데 지금 위에 글자가 좀 안 맞죠? 그 이름하고 학번 또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얘가 이제 약간 글자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폼은 돌렸는데 이 간격을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간격을.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랑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이렇게 맞출 때 여기 좌표 줬고 여기 좌표 주게 되면 둘 다 각각 좌표를 주게 되면 나중에 사실 관리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 바꾸면 같이 못 봐, 또 두 군데 좌표를 왔다 갔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많이 작업하냐면 이런 정보인 경우에 이렇게 긁어 가시는 거 아시죠? 제 블로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긁어 가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좌표를 전입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좌표는 참조만 하는 리드 온리로 쓸 거기 때문에 사실 전입 변수 써도 상관없죠. g포스라고 할게요. 하고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배열로 만들 겁니다. 요거 그 Alt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하는 거예요. Alt키 키보드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배열로 잡아가지고
위치 테이블 하나 잡아주면 여기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 테이블 하나 잡아놓고요. 이 gforce 값을 이제 대신 쓰는 거죠. 여기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이게 0이겠죠? 그죠? 그다음 얘가 1이고요. 얘가 2고 3 아이고 3 4 5 6 예, 요렇게 하면 되죠. 똑같이 나와요. 아이고 왜 지워졌지? 응? 5 쟤 왜 지워졌지? 6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 뭐도 같이 하냐면 여기 밑에서 출력할 때 얘는 위쪽은 에디트랑 같이 출력하는 건 일정한 간격으로 뜨는 게 만약에 60 뜨는 게 맞고요. 그 밑에 여기 출력하는 얘 있죠. 이거는 이제 i 플러스 60으로 하는 게 아니라 gforce의 i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19로 하면 안 되고 약간 뒤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10 정도 할게요. 10 정도. 1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떠있네요. 자, 이러면 이제 간격이 실제로 우리가 온오드로우로 출력하는 그놈이랑 좀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학번하고 이름은 이름도 뒤로 살짝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름하고 학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어, 영어, 수학도 괜찮을 것 같고요. 총점이 총점 평균이 조금 더 뒤로 가요. 총점까지도 그냥 뭐 그런저런 써도 될 것 같은데 평균은 조금 뒤로 이게 이렇게 맞추니까 얘 길이가 달라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요. 얘까지 얘 없으면 여기 스페이스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쪽을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 위에 있는 애 얘는 지금 반복문도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반복문도를 그때 못 바꾸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게 약간 마진을 주면 될 것 같아요. 평균 같으면 평균이 약간 더 뒤로 가야 되겠죠. 한 5픽셀 정도 더 뒤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있다. 평균이 여기 출력할 때 여기다가 살짝 5만큼 뒤로 가려면 플러스 5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5만큼 더 뒤로 가서 출력이 되겠죠. 5만큼 뒤로 가는 게 맞으려나? 값이 5만큼 앞으로 당겨야 되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거꾸로 생각했네. 위에 있는 걸 빼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값 출력되는 거니까 5만큼 빼서 앞으로 당길게요. 뒤로 넘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이제 평균에 살짝 맞춰졌죠. 그죠? 총점도 한 2픽셀 3픽셀 앞으로 당기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근데 이게 근데 거의 세 자리라 얘도 한 2픽셀 정도 얘는 뒤로 가야 되겠죠. 얘가 아까 앞으로 왔고 얘는 2픽셀 정도 뒤로 가면 여기다가 조금씩 이렇게 보정해 주면 되죠. 이렇게 2픽셀만큼 뒤로 보내주고 쟤랑 같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만 맞으면 같이 움직이니까 위에 테이블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좀 더 낫네요. 사실 이름하고 학번 얘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냅둘게요. 여러분들 조금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을 내도 되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이왕 한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칸이 이렇게 수평으로 한 개씩 정보인데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노트도 보면 A4지처럼 아무것도 선 없는 것도 있고 노트 중에 사면 약간 이렇게 수평으로 선 그어져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선 그어져 있는 게 좀 쓰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볼 때도 약간 레포트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사용자한테 요 밑에다 선을 살짝 이렇게 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글씨 쓰기 전에 요 위쪽에다가 렉탱글을 그린 직후에 각 항목을 구분하는 점선을 그린다. 점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함수 써가지고요.
왼쪽은 0부터 시작할 테니까 0부터 시작해서 AP 렉트에 밑에다가 선이 글자 밑에 그려지니까 버튼에 빼기 2한 거, 그러니까 버튼에서 이만큼 위로 올라온 위치에다가 점선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AP 렉트에 왼쪽은 0부터 시작하고 오른쪽은 라이트가 끝이니까 라이트 끝까지,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선 직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Y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밑줄,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그 항목이 이렇게 있고 써져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AA 돼 있으면 AA 밑에 선을 살짝 그려지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을 내도 되는데 색상이 있어야 되겠죠. 색상을 이제 RGB로 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회색인데 밝지도 어둡지 않은 회색,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선이 너무 잘 보이죠. 선이 너무 잘 보이는데, 밝아서 너무 잘 보여요. 선이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지 이쁜데 지금 선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조금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점선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점선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기다가 컴마 찍고 선 굵기를 좀 더 두껍게 해주고요. 점선을 바꿀 거니까 2픽셀로 두껍게 해주고 그 PS 도트 펜 스타일입니다. 펜 스타일, 펜 형식, 펜 스타일을 도트로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하려면 PS 지오메트릭 써야 되죠. 지오메트릭 이렇게 써주면, 제가 요거 앞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점선을 쓸 때, 그죠? 선 굵기가 1일 때는 정상적으로 점선이 나오는데 2부터 안 나온다 했죠. 그래서 안 나올 때는 PS 지오메트릭 요거 쓰면 나오게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색상에 선은 오히려 더 굵어졌죠. 선은 더 굵어졌는데 느낌을 한번 보세요.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덜 하죠. 그죠? 이게 선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심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죠. 심하게 보이나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보여야지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어둡게 할까요? 너무 밝은가? 116 172. 그리고 이것도 색깔을 180 블루로 살짝 줄게요. 뭐 이런 거 한다고 시간 보내면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죠? 그래도 맞춰놔야죠. 이 정도가 무난하네요. 이 정도로 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끝내도 돼요. 끝내도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숫자로 돼 있으면 이 학생이 얼마나 잘했는지 수치 정보가 맥스가 있으면 300이긴 한데 300이 204면 3분의 2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수치적으로 적어놨을 땐 잘 안 와요. 그래서 보통 옆에다가 간단하게 그 약간 그래프처럼 막대 그래프처럼 보여주면 조금 더 쓰는 사람이 판단할 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를 좀 더 넓혀가지고, 윈도우를 좀 넓혀서 옆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막대 그래프를 간단하게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윈도우를 한 90 정도 넓혀가지고요. 550 지금 너무 커질 것 같은데, 그럼 90 넓혔으니까 리스트박스도 90 정도 더 키워야 되겠죠. 리스트박스 어디 갔지? 여기 요것도 530 주고, 우리 사각형 그리는 것도 좀 키워야 되겠죠. 이것도 90만큼 하니까 540이겠죠. 540 이렇게 하면 좀 더 커졌죠.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고 났어요. 그 옆에다 할 겁니다. 해놓고 개인별 점수 상태를 확인,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는 점이 반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SX는 왼쪽이 시작하는 게 지포스 6부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뒤로 마지막에 얼마나 더 넣어줘야 되나? 한 55 정도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맨 끝에 그 평균 나온 뒤쪽에다가 시작을 할 거예요. 사각형을 시작을 할 거고, 그냥 값에 상관없이 그냥 사각형만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딱 100 크기로 그릴게요. 100%, 100 크기로 100점이면 딱 100 이렇게 나오게. 그럼 렉탱글 했어요. 사각형을 그리고, 아이고 잘못 적었네. 적고 여기다가 SX 위치에다가 탑은 똑같이 탑은 여기 2 더한 거에다 하겠습니다. SX 탑에다가 SX 플러스 102로 할게요. 왜 102로 하냐면 우리가 사각형 그래프 그리려면 막대 그래프 그리면 막대 이제 지금 배경을 그리는 거거든요. 막대 배경을 그리는데 배경을 그리면 이 선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선 하나, 이쪽에 선 하나니까 안에 그려지는 사각형이 딱 100 크기가 나오려면 그죠? 밖에 그리는 사각형은 테두리로 그리는 사각형은 이만큼 더 커야 됩니다. 그죠? 양쪽에 이 테두리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더 크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배경 사각형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 더 크게 그릴 거예요. 탑의 버텀은 A피렉트의 버텀 빼기 2 밑에서 이만큼 위로 올라오게 할 거예요. 색상은 얘도 그 총점이나 지금 평균이 노란색 계열로 썼으니까 똑같이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니까 조금 어두운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128, 128, 30 약간 어두운 노란색을 채우기 색깔로 그쵸? 선 색깔을 쓸 거고요. 이거보다 이제 테두리 색깔, 채우기 색상이 그 다음에는 이건 좀 더 어두운 노란색을 해야 되겠네요. 쟤도 어두운 노란색인데 더 어두운 노란색을 채우기 색상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테두리도 노란색인데 약간 어둡고 채우기는 더 어둡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옆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사각형만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게 좀 요거 그리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 이만큼, 위에서 이만큼, 그죠? 여기 떨어진 게 여기서부터 55는 아니고 이게 값이 출력이 되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붙어서 나오고, 왜 여기 여백을 주냐면 나중에 스크롤바 생길 수 있거든요. 스크롤바 생기는 거 고려해서 저만큼 비웠습니다. 지금 하고 이렇게 하고 요 안에다가 이제 이 점수 비율만큼 지금 160점이 아니죠. 160점을 3으로 나누니까 총점이 300점이 만점이니까 160을 3으로 나눈 값을 여기 안에다가 이제 그래프로 여기 안에다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바에서 얼마만큼 채워졌다는 거 보면 얘가 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니까 막대 그래프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되잖아요. 넣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면 되고요. 성적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결국은 평균 거죠. 평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평균이 지금 더블 값이라 어차피 인테저로 바꿔야 되는데 반올림이 될 수 있거든요. 인트 잘못 걸면. 그래서 일단 그건 안 하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SX에다가는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테두리 살려야 되니까 얘보다는 하나 앞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탑도 똑같이 더하기 1 해야 되겠죠. 탑도 물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려질 그래프는 바깥에 이제 배경이 되는 그래프보다 다 일식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1씩 하고요. 그 다음에 SX는 이제 여기서 더하기 102가 최대값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총점에다가 P 데이터의 토탈 값이 있죠. 토탈을 나누기 3한 값으로 나누기 3이 이제 자기 값이잖아요. 평균 값하고 같죠. 근데 이제 정수 연산하려고 에버리지 안 쓰고 토탈에다 그냥 3을 나눌게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이 시작 위치부터 이 평균 값 거리까지만 그리겠다라는 거고요. 100이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300 나왔을 때 딱 100이겠죠. 그 다음에 버텀은 빼기 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위쪽에다가 그래야지 선을 보호해 주겠죠. 배경선이 나오게.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얘 좀 밝게 해야 되겠죠. 그래프니까. 그래서 얘는 노란색인데 248, 248 안 하고 248, 240 살짝 이렇게 어긋나게 색깔 주는 게 조금 더 뭐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건 테두리 색상이에요. 테두리 색상 쓰고 채우기 색상도 좀 밝게 줄게요. 200에 200 이거 원칙대로 줄게요. 노란색 그죠? 평균선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한번 볼까요? 느낌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 그래프가 그려지면 예, 보는 사람의 눈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프 이제 이 빈 공간이 많이 나오는 애들은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 애를 선택해서 60으로 바꾸면 그래프가 뿅 하고 커지죠. 그죠? 얘도 뭐 90 이렇게 하면 뿅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양을 보고 이 학생의 성적을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뭔가 자신의 프로그램이 남의 만든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신경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결국은 그 소비자,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해두면 좋습니다. 진짜 뭐 별거 없잖아요. 이게 뭐 하나 들어가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단 2줄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 요거까지 하면 3줄 들어가네요. 그죠? 이런 거 뭐 별거 아닌데 하나 넣어주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실습하면서 이제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정의 드로우를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 구성해서 그렸잖아요. 이 str 이게 이제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문자열로 출력할 때 사용했던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안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접 다 그리거든요. 그리기 할 때 직접 그리잖아요. 직접 좌표 다 주고 그리기 때문에 저 str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str은 이제 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울게요. 이제 안 써도 돼요. 제 str은.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str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밑에도 str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str 변수가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럼 여기 뭘 써야 되냐? 그냥 빈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빈 문자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지우고 다시 넣었잖아요. 근데 이걸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딜리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딜리트했던 거 문자를 내용을 못 바꾸니까 지우고 다시 인설트하는 개념을 썼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기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자를 안 쓰잖아요. 문자를 안 쓰니까 이 딜리트 스트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겠어요? 인설트 스트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지웠으니까. 근데 다시 그리라고 해야지 그려지겠죠. 그래서 다시 그리는 효과로 뭘 쓸 거냐면 리스트 박스에서 set current selection 요걸로 현재 그 인덱스 plist 박스의 그 인덱스 위치를 다시 이렇게 하면 그 인덱스 항목을 다시 그리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문자열 구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딜리트 스트링에서 지우고 다시 인설트 스트링을 하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기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 없애버렸죠.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딜리트 인설트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항목만 다시 그려라 하고 되는데 그걸 이제 전체도 invalidate라는 함수 써서 전체도 다시 그리게 되면 화면이 그 쓸데없는 애들까지 다시 그리니까 지금 우리가 변경하는 항목이 인덱스 위치에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 항목만 다시 그려라는 뜻으로 set current selection만 딱 해주면 걔만 다시 딱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갱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해지죠. 필요 없는 거 다 지워지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변경 눌렀을 때 버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하다가 올리고 나서 알아서 못 바꿨는데 지금도 이제 생각나네요. 이거 선택 안 한 상태에서 변경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택을 안 하고 변경 누를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if에서 인덱스가 not equ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만 예, 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안전한 선택 항목이 있는지 체크. 그죠? 사용자가 꼭 선택했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태에서 변경 누르는 거예요. 없는데 변경 누르면 당연히 이 없는데 변경 누르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죽게 하려고 여기다가 그죠? 마이너스를 체크해서 선택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꿨는데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STL 문구가 없어도 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STL 문구가 없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90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변경하면 정상적으로 잘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88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자, 원래 우리 했던 거랑 지금 처음 했던 거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얼마나 조금 더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이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 쓰면 너무 쉽죠.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그 형태밖에 못 쓰는 거죠. 고객이 봤을 때는 딱 그 수준인 거죠. 근데 내가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원어드로 기법을 써서 그림을 좀 바꾸기 시작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한테 좀 더 다양한 효과를 이용해서 좀 더 신경 쓴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였던 그 리스트 박스 그 형태로만 쓰면 사실 그냥 그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조금만 더 신경 써도 고객이 봤을 때 좀 다른 느낌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 부분 그죠? 우리 스텝 2도 되게 제가 자료 구조 확장되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스텝 3는 오너드로 쓰는 거고 사실 수준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서 계속 연습하시고요. 색상이나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바꿔보시고 뭐 더 추가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더 추가해서 계속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계속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죠. 그런데 색상을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튀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UI들 보시면서 처음에는 색상을 모방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져와서 모방도 좀 하시고 스타일 모방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또 나름대로 거기서 좀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많이 실습하기를 바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꼭 많이 실습하시고 충분히 준비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